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0월 10일 월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네, 으쓱으쓱 꿀모닝이에요, 여러분.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하루를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몽한 분 어떤 뜻이냐고요? 아직 졸린 분, 자몽한 분도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네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야유회를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주말 동안 야유회 같은 거 못 가신 분들 기로라도 한번 다녀보시길 권유해드릴게요. 날씨가 쾌청한 주말이라고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야유회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혼자 길을 가다가 여러분은 일행과 떨어져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눈앞에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만나게 돼요.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잠깐 휴식을 취한다. 2번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한다. 3번 들판을 가로질러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마지막 4번은요. 온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또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으쓱으쓱 꿀모닝이라고 인사드렸잖아요. 고심 끝에 저와 PD님이 결정한 아침 인사로 밀기로 했습니다. 이 꿀모닝의 출처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수렴된 거고요. 으쓱으쓱은 뭔가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PD님의 고견을 받들어 만들게 됐습니다. 으라차차, 으쌰으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으쓱으쓱 기분 좋을 때 왜 어깨가 절로 들썩들썩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그런 몸짓 되는 그런 게 절로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으쓱으쓱. 기분이 안 좋더라도 라디오 들으면서 한번 으쓱으쓱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이 으쓱으쓱 꿀모닝이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심리 테스트였냐면요. 못 들으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유회를 한번 떠나보자 했는데요. 이제 날씨가 좀 꽤 추워져가지고 야유회 가기는 좀 무리한 날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귀로 한번 가보시거나 내일부터는 다시 좀 가을 날씨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때 잠깐 짬을 내서 다녀오는 것도 추워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 날씨가 쾌청한 주말에 친구들과 야유회를 갔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참 이제 혼자 이 자연에 취해서 홀로 길을 가다가 일행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게 됐을 때 여러분 눈앞에 드넓은 들판이 쫙 펼쳐지게 돼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1번 잠깐 휴식을 취한다. 2번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한다. 3번 들판을 가로질러 가던 길을 계속 간다. 4번 온 길을 되돌아간다입니다. 하나씩 한번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 볼까요? 1번.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다. 당신은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해도 쉽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낯선 곳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당신을 행동파라고 하기보다는 두뇌파라고 부르는데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빨라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계획하고 또 그에 따라 행하는 능숙함이 돋보인다고 하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은 집단이나 이 팀의 리더로 적합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고난 리더나 보스는 또 많지 않다고 하네요. 모처럼 쏙 마음에 드는 풀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리를 질러 도와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한다는 거겠죠. 도움을 청한다. 잠깐 보니까 안양 아줌마님께서도 1번을 선택하셨네요. 네, 저와 비슷한 분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2번,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한다. 당신의 감성은 매우 섬세한 편입니다. 감성이 섬세해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당신의 감정은 이성의 힘을 마비시켜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다고 하네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극단적인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은 가능한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도박을 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대응책이라고 하네요.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들판을 가로질러서 그냥 계속 가던 길을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형이죠. 얼핏 보면 강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별로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주변을 살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직감에 의해 행동하는 행동파라고 할 수 있겠대요.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타입이기도 한데요. 일을 계획적으로 하기보다는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후회도 많다고 합니다. 3번 분들 라디오 끄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요. 뒤에 좋은 말이 있으니까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행착오의 단계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젊게 인생을 사시고 계신 겁니다. 4번, PD님이 선택하신 4번이에요.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것을 선택한 당신은 아마도 삶에 대한 연륜 혹은 경륜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 번 실패를 하면 대체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2번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풍부한 삶의 연륜으로 어려움과 공경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해결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PD님한테 가야겠어요. 주변에서는 당신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점차 나이가 들면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조종자의 역할을 또 하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 알아봤는데요. 혹은 좀 맞지 않더라도 스스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쌀쌀한 가을 날씨가 전망됩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면서 전라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전 예상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 9도, 부산 14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춘천 6도, 제주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0도,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춘천 17도, 제주 20도 등으로 역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서,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2일이죠. 1897년으로 한번 여러분과 타임머신을 타고 슝 가볼까 하는데요. 고종 황제가 즉위한 날이에요. 역시 대한제국으로 국호까지 변경됐죠.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가졌어요. 국호를 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는데요. 이날 고종이 경운궁에서 이 원구단으로 나아가는 길가에는 축기를 들고 환호하는 백성들의 행렬이 굉장히 늘어지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이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지낸 후에 황제의 자리인 금의상자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날 13일에 자신이 황제 위에 오른 것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조서를 내렸고요. 그 이튿날이죠. 14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이 한양에 있는 각종 공사관과 영사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고종의 황제직이 왕실과 조정, 국민의 삼자일치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후에 이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한반도는 이 러시아, 일본, 이 세력 균형 속에서 열강의 내정 간섭이 중단된 상태가 유지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대한제국 정부는 많은 개혁들을 추진했습니다. 광무개혁이라고 불리죠. 대한제국의 이 개혁은 경제기술에 특히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후퇴했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민권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의 이 정치적 성격은 이 황제는 무제한의 군권을 소유하고 삼권을 장악한다라고 이 국제에 규정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갑오개혁 때 취해진 이 왕실과 정부의 재정분리, 독립협회의 의회 개설 운동과는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간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한제국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은 근대개혁을 이루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왕권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근대화 정책이 후에 이 개혁을 실패로 이끌어갔다라는 분석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492년 꽤 멀리 갈 거니까요. 안전벨트 꽉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1492년 10월 10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이죠. 인도로 가는 이 서쪽 항로를 탐험하는 스페인 왕실 소유의 탐사들을 이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드디어 옷을 입지 않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나라의 해변에 당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육지에 닿기만을 기다려온 그의 염원에 행운이 깃든 것으로 받아들인 콜럼버스는 이곳을 구원의 성자라는 뜻으로 산살바도르라고 불렀다고 해요. 콜럼버스는요, 1451년 제노바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인인데요. 27살이 되던 해에 1478년 포르투갈로 간 콜럼버스가 항해술과 해도 제작술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그 새학설이던 지구구체설을 굳게 믿고 있던 콜럼버스, 피렌체 출신의 지리학자 토스카넬리를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그는 그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땅을 발견하게 되면 포르투갈에 기사자기를 내려줄 것, 또 땅에 총독을 맡겨줄 것, 셋째 마지막으로 영토의 확장으로 보게 되는 경제적 이득의 10%를 자신에게 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제안을 갖고 포르투갈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포르투갈 왕은 그 당시에 동인도 항로 개발에 굉장한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의 야심만만한 원종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여왕 이사벨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왕은 콜럼버스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1492년 이렇게 항해가 시작되게 된 거죠. 콜럼버스는 그 뒤에도 3차례나 더 대서양을 항해했다고 하는데요. 이 콜럼버스의 항해 정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많은 대륙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까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게시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월요일 아침인데 출석 체크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내리게 되는데요. 팔라스님이 맨 처음 7시 딱 정각에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출석 체크를 매일 하지 못해도 꼭 챙겨 듣는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반갑게 월요일 아침 인사해 주셨고요. 찌짤찌다님도 출첵합니다. 기다렸어요. 주말이 길어요. 금요일부터 쉬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공휴일이 껴있어서 좀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월요병도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여서 저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텔로님, 출첵합니다. 이불 꽁꽁 싸매고 듣고 있습니다. 와, 부럽네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최고로 부러운 분 같아요. 저도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이불 꽁꽁 싸매고, 라디오 좀 듣고 싶은데.
부럽습니다. 꼴통아이트님 뿅이라면서 출석체크 귀엽게 해주셨고요. 안양아주마님 출석체크 역시 해주셨어요. 1번 아까 선택해주셨고요. 차카리님 출첵녀 쉬었다 간다 라면서 약간 지금 비몽사몽 상태신가 봐요. 네, 자전적인 독백까지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독한소망님, 새벽에 기도 갔다가 걸어가는 길에 출석 체크합니다. 미협 기도도 잊지 않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포항에서 독한소망 드림, 이렇게 미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추운 길을 나섰다고 하셨는데요. 이 마음을 아셨는지 많은 분들이 낭만고양이님이 고마워요 라면서 이렇게 하트까지 남겨주셨네요. 해님처럼님, 오늘은 핸들 잡지 않고 출근해서 가볍게 출근합니다. 들국화에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해님처럼, 닉네임처럼 이른 아침, 네, 출근길을 가볍게 나섰다고 하시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걸어가시나요?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어쨌든 핸들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차가운 바람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또 머플러를 하시거나 좀 건강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낭만고양이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까칠한 이주부님도 꿀모닝이라면서 또 우리가 내밀고 있는 이 인사로 같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삼성버스님 바쁜 월요일 아침이에요. 노래 들으면서 지하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고도 뛰었습니다. 핵핵이라고 하셨네요. 첫 곡으로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라고 보내드렸더니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지하철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잘 타셨나 모르겠어요. 네, 잘 타셨길 바랄게요. 에별리고님 출석 체크합니다. 늦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헛개비님 으쓱으쓱 꿀모닝이라면서 함께 구호를 외쳐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팥순위가 많이 올랐다고 네 지영팬님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아침 모두 힘 화이팅이라면서 하트가 이게 몇 개일까요? 3개, 5개, 6개나 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드려서 7개네요 총. 럭키한데요 오늘 하루. 꼴통하이트님이 이 콜럼버스라고 하면 달걀이 생각난다는 양계정 하셨나 히히띠라면서 콜럼버스 달걀 저는 에디슨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콜럼버스. 그렇군요. 네. 꼴통아이트님이 저에게 또 한 수 가르쳐 주셨네요. 콩점님, 출첵합니다. 쌀쌀한 기온에 모두들 건강하셔요. 라면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활기찬 모습 보여주셔서 참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도 인사 지금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생활의 꿀팁 알아보고 계속 여러분과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또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 검은색 옷이 바래졌을 경우 이 원래 검은색으로 되살리는 세탁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을 때 흔히들 검은색 옷을 많이 입죠. 그런데 이 검은색 옷을 입다 보면 까만색이 바래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시다 남은 맥주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세탁할 때 헹군물에 맥주를 넣어서 옷을 한번 담궈도 보세요. 그리고 탈수한 다음에 그늘에 말리면요. 막 샀을 때와 같은 선명한 검정색이 되살아난다고 하네요. 네, 오늘 게시판으로 여러분과 이 소통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푹 빠지다 보니까요. 남은 해외 토픽을 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활짝 미소 지으면서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